자, 이게 168페이지 가등기인데요. 사건을 잠깐 볼게요. 갑에게 10억 원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어른, 갑 명의의 모텔 건물 시가 55억에 대물 변제를 위하여, 대물 변제라는 것이 빌린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다 이 뜻이에요. 물건으로 대신, 줄여서 대물이라 하는 거예요. 대물 변제를 위해서 을 명의로 가등기 마친 상태다. 2010년도에. 그 후 2017년도 그 모텔이 헐값에 매물로 나와서 병이 20억의 매물로 인수했다. 가등기 해둔 을이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 하면 매수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모텔 이야기 해도 되고요. 매매해도 되는데. 등기부를 보면 일단 소유자가 갑 아닙니까? 그죠? 현재야. 소유자가 갑이란 말이죠. 이 상태인데, 뭐 이걸 1번이라 치고요. 을 앞으로 가등기 해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헐값에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번, 여기 3번 할게요. 병. 매매로 이전받았다. 그런데 을이 나중에 본등기 한다 이 사건이에요. 가등기는 어떤 걸 가등기 할 수 있는가? 가등기 대상이 뭐냐면, 이거는 등기법에 있어요. 민법에 있는 게 아니고 등기법이에요.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기 해둘 수 있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된다.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된다. 이렇게. 그 등기법은 요 세 가지가 가등기 대상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시기부, 정지조건부 이렇게.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가등기 후에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입니다. 가등기 순위. 가등기 순위로 거슬러 갑니다. 소급한다. 물권 변동은 언제 일어나는가?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 한때일까요? 본등기 한때일까요? 본등기 한때입니다. 이거는 가등기 한때가 아니고 이건 본등기 한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가등기. 이건 민법에서도 내기도 하고 등기법에서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1차에서 나오기도 하고 2차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요 사건에 이제 큰 건물, 지금 건물이 이렇게 했는데, 뭐 대물 변제 때문에 가등기 해놨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을과 매매하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가등기 해둡시다. 나중에 본등기 나중에 할 거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조금 주고 가등기부터 해두자.
내가 본등기 나중에 할게. 이렇게 약속하고 그래 좋다 가등기 해두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하면은 가등기 지우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등기 되어 있다고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전히 갑. 오케이. 갑이 여전히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가등기 있는 거 알고 샀습니까? 모르고 샀습니까? 이건 모르고 산다 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에 있잖아요, 그냥. 알고 산 거죠. 어느 게 빠릅니까? 2번이 빠르죠. 이 2번 지키는 거예요. 2번 순위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뒤에 아무리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또 팔아볼까요? 팔아도 상관없어요. 병은 자기 거니까 팔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여기까지. 병이 소유자. 팔리면 이제 정의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 바뀔 수 있어요. 가등기는 여기 있고 그냥. 자, 이 상태까지 갔는데 우리 본등기 하려고 한다. 자, 잔금 치고 본등기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소유권 넘겨달라 해야 될까요? 현재 소유자는 정입니다. 그죠?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 넘어왔잖아요. 지금 이해되나요? 이렇게 넘어왔고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누구한테 소유권 넘겨달라 해야 될까요? 갑에게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시험 많이 내서 누가 가등기 해줬습니까? 갑 찾아야 돼요. 가등기 해주는 사람 찾아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소유자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을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은 가등기 권리자 되시나요? 네. 이 용어 익혀놔야 돼요. 가등기 권리자 누구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험 칠 때 큰일 나죠. 가등기 의무자가 갑. 요거 하나 지읍시다. 어차피 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라 마찬가지니까 하나만 해놓고 이 사람은 그럼 뭐라 부를까요? 현재 소유자 하면 되죠. 현재 소유자. 이제 을이 갑에게 본등기 신청합니다. 갑과 을과 갑이 본등기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이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기록하는가? 여기다 들어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 줄 안 껐습니다. 요 칸을 비워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을 요게 본등기란 말이죠. 자, 요건 3월에 했고요. 가등기 3월에 했고요. 이 사람 7월에 샀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본등기 지금 9월에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본등기 순위는 몇 번입니까? 아니지, 2번이잖아요. 요 가등기 번호 그대로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빠르죠. 소유권은 한 부동산에 소유자가 2명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이 본등기 들어오면 이걸 지워야 돼요. 이걸 죽여야 된다고요. 소유권은 2개가 존재한다 못한다. 한 군데 2개가 못 있어요. 이 3번 말소득가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하고 통보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 언제입니까? 본등기 했을 때 9월달이잖아요. 이건 늘 시험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거든요. 되시나요? 법 조문에는 침해하는 요 말이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읽어봅니다. 시작. 중간 처분의 등기.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 가등기 언제 했습니까? 3월에. 본등기 언제 했습니까? 9월에. 그 사이에 들어와. 7월에. 아시겠어요? 중간에 들어온 등기. 이거는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양립 못해요. 같이 못 있는단 말이죠. 같이 못 있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해요? 직권 말소.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시켜버린다.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요런 구조입니다. 이게 다예요. 요게 가등기에 관한 이야기가 다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청구권 가등기인데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간다. 9월에 해도 3월 순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 물권 변동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그거는 가등기 한때가 아니고 본등기 한때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건 뭐냐? 다 청구권이잖아요.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부양 청구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등기 할 수 있는 청구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안 해도 되는 거라서 그래요.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어서. 자, 보세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뭐 매매를 하든 여기 대물 변제를 이유로 하든 간에 앞으로 가등기 해뒀단 말이에요. 3월에. 근데 갑은 병한테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잖아요. 가등기만 돼 있지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거든요. 갑은 병한테 매매하고 팔 수 있어요. 그러면 갑과 병은 매매는 유효하고 병은 갑에게 등기 청구하고 갑은 병에게 이전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말투가 다 시험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본등기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갑. 그렇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고요. 병하면 안 됩니다. 갑 상대로. 기억하면 돼요. 갑 상대로. 이렇게 본등기 들어오면은, 청구 들어오면은 이제 신청 들어오면은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말소다. 오케이. 양립할 수 없는 거 직권 말소다. 그리고 통보해 줍니다. 여기 있잖아요. 순위 그대로. 이 사람이 1순위가. 말소하면 이렇게 쭉 꺾은 빨간 줄로. 이걸 주말, 붉을 주자, 말소, 주말. 요게 말소 등기예요. 여기 4번이. 자, 요게 무슨 등기라고요? 말소 등기. 요게 본등기.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2번 번호 그대로. 그러니까 요 칸 지른다 안 지른다. 안 지르고 요 비워두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은 전자식으로 컴퓨터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줄거으로 밑에 2번 탁 적어버립니다. 저기 적거나 밑에 적거나 똑같죠. 2번은 뭐. 컴퓨터로 할 때. 옛날에 컴퓨터 아니고 노트식으로 손으로 적을 때는 그냥 비워놨다가 저기다 딱 기록한단 말이에요. 3번 말소됐잖아요. 4번에 말소해놨잖아요. 이게 다 죽은 거고 뭐가 남아있어? 2번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소유자 누구다? 우리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든 뭐 건물이든 다 똑같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제 점유가 나오는데
제가 주말에 자전거를 타는데요. 자전거 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1,400만 원, 2천만 원 그냥 뒤로 자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동태 2개 달린 게 1,000만 원, 2천만 원 하니까 무슨 이런 세상이 됐노? 옛날만 생각하다가요. 진짜 소재가 그만큼 발달해가지고 개발되고 발달되어서 그렇게 고가 있는 줄 몰랐어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동사입니다. 자동차는 등록하기 때문에 준부동산, 부동산처럼 이 뜻인데 자전거는 등록 제도가 없거든요. 그냥 동산이. 동태 2개 달려가지고 말이죠. 동태 2개 달려가지고 안장을 내려가지고 그 1,000만 원, 2천만 원. 근데 선수들은 그걸 타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가볍고 속도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한다면 좋은 거 사야 되겠습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를 선호하는 이유가요, 운동도 되고요, 친환경이에요. 배기가스 없잖아요. 방구 끼는 거 빼고는. 농담이지만 어쨌든 파리에는요, 파리 시내는 얼마 전에 24신 그 보도를 한번 봤는데, 뉴스 말고 다큐를 봤는데 2차선 도로 차선 한 개 없애버린대요. 그럼 자동차 반은 못 들어가. 이제 반은 어디 서느냐, 걷는 도로, 자전거 도로 다 만들었거든요. 특히 북유럽 쪽은 자전거 도로 굉장히 많아요. 독일도 그렇고요. 그러면 배기가스 많이 나온다, 줄어든다? 줄어들죠. 서울 오늘 아침에 제가 TV 자막에 잠깐 봤는데, 서울 사대문 안에 뭐 남대문 동대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시속 50km를 제한한대요. 네? 그 10km, 60km, 50으로 내려버리면 서행하잖아요. 서행하면 가스가 더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근데 프랑스처럼 해야 돼요. 차선을 없애버려야 돼요. 걸어 다니든지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해야 돼요. 네? 자동차 출입료. 어쨌든 차를 조금 줄여야 돼요. 차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했는데 봅시다. 이게 1,000만 원짜리다 칩시다.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에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소유권. 그가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요. 자기가 타고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지배하에 있어요. 그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이해됩니까?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남편에 대한 사실상 지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이게 점유예요. 그걸 그냥 바로 권리로 인정해. 그게 권리야. 그게 바로 점유권. 권리 권자 붙이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권리예요. 점유권은 굉장히 단순하다고요. 이 물건이 내 지배하에 있다, 객관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점유권.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권리 몇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하고 점유권. 이해됩니까 지금? 이 점유권 뒤에 소유권이 있잖아요. 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뒤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 있잖아요. 무슨 권리? 본권, 점유할 권리. 자, 이 사람한테는 소유권이라는 점유할 권리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임차권. 임차권. 그가 사실상 집에 사용하고 있다. 이해되시죠?
사용료 주면서 빌려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거든요. 그걸 간접 점유라 그래요.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자, 임대차에서 누가 직접 점유자입니까? 임차인이죠.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 간접 점유. 임대차 이해되죠? 전세권 다 마찬가지. 지상권. 임차권 있고 이 사람. 여기 바로 본권이거든요. 여기 본권이에요. 뒤에. 요건 뭐예요? 점유권이에요. 임차인에게 무슨 권리 있어요? 점유권하고 임차권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오케이. 드디어 도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딱 보면 저거 얼마짜리도 안답니다. 비싼 것만 딱 안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반값으로 누가 사주면은 이거 훔쳐가면 얼마나 나옵니까? 500, 400, 500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훔쳐갈 생각이 퍼뜩 든다니까. 실행에 옮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싼 차들은 자전거 거실에 잘 안 꼽아놔요. 집에 갖고 올라가가지고 거실에 모셔놓지. 진짜입니다.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뭐 찾기도 힘든데 어쩌라고요. 또 1,000만 원 드는데. 근데 자전거 비싼 거 탄 사람은요 밑에 산 거 못 합니다. 그것도 성질이 그래요. 희한하게 성능을 알기 때문에. 자, 훔쳐갔습니다. 지가 타고 댕겨요. 뭐 뭔지 알겠습니까? 도둑에게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가장 단순한 권리입니다. 그 사람 지배하에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 이되나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자꾸 갖다 붙이면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권리다. 점유권. 그런데 이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있다 없다? 없다. 본권은 없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점유권 있다 없다? 없죠. 도난당했으니까. 본권은 있는데 점유권은 없다 이렇게 돼요. 이제 도난당하고 나면. 근데 이 사람은 점유권은 있는데 본권은 없다. 이 말이 시험에 나와서서요. 2번 정도.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꼭 구분할 것. 점유권은 본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제가 도표 그리면서 한번 해드리는데 그거 굉장히 간단하게 시험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점유권 빼고 나머지는 다 본권이에요. 동생한테 빌려줬습니다. 공짜로. 도둑 주제에 선심 선다 그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동생한테 공짜로 빌려주는 걸 임대차를 하지 않고 사용대차. 정의 현재 사용하고 있다. 되시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이 사람은 이제 간접 점유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도 점유권이 있는 겁니다. 뭐는 없다? 본권이 없잖아요. 본권은 없는데 점유권이 있다 말이죠. 이렇게 단순한 권리예요. 이들은 도난 당하기 전에는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되시나요? 도난 당하면 이제 점유권 없는 거죠. 이 도난 당했다는 것을 침탈 당했다 이렇게. 침탈.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기는 것. 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점유의 침탈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점유자는 1년 이내에 돌려달라
훔쳐갔으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되시나요? 돌려달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몇 년 이내? 1년 이내. 누가요? 소유자입니까? 점유자입니까? 점유권 기준입니다. 이게 포인트라고요. 1년 이내 반드시 소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출소 기간이다.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1년 지나면 이 권리 행사 못해요. 1년 안에 해야 돼요. 임차인 어른 아시겠어요? 1년 안에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원소유자 갑은요, 점유권 가지고 해도 되지만 소유권 가지고도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 가지고 하는 것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무슨 권리였습니까? 점유권, 소유권, 권리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권리에 관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점유권은 1년 안에, 소유권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사례를 내면 도난 당한 지 1년 6개월 되었다. 어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1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걸 사례로 만들어서 내릴 수 있다.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년 지나도. 아시겠어요? 그런 게 함정 파는 거예요. 이제 1년만 딱 기억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뭘 기억해야 돼요? 1년이란 말은 점유권에서 이야기지 소유권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한테 배우고 나면 다 똑똑해져가 있습니다. 내 탓 아닙니다. 그냥 결석하면 지 탓이에요. 그냥 재미삼아 꼭 오세요. 출석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석을 해서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합격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또 이 공부도 옛날에 변호사들만 했지만 우리가 한들 뭐가 다를 게 있노? 똑같은데 제대로 해두시면 됩니다. 171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법조문 그 1번에 있는데 197조 점유의 태양이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죠? 171페이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점유자는 선의로 그리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된다. 이렇게. 이게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겁니다. 점유의 추정력. 그 제목은 점유의 태양이라고 197조가 점유의 태양이라고 적혀 있는데 태양이란 단어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모습, 유형을 뜻해요. 유형. 점유의 유형이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는 선의의 점유로 추정된다. 이 뜻이. 그 다음 두 번째,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과실 없는 점유다라고 추정하지 않고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선의 점유라는 것은 자신에게 본권이 없음을 모르고 하는 점유입니다.
자신에게 본권이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점. 그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것을 무과실을. 자신에게 본권이 없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유는 악의 점유라 그래요. 도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악이죠. 남의 거 지가 알고 가져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대학 1학년 때 본권이 없다는 걸 모르고 하는 점, 그 사람 지정신입니까? 내렸거든요.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 즉 쉽게 말해서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서 점유를 하고 있대요. 그 사람이 지정신입니까? 이랬거든요, 교수님한테.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었어요. 어느 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비 오는 날이죠, 오늘처럼. 새 우산을 딱 들고요, 입구에서 이렇게 꽂아놓고 꽂을 때 보니까 색깔이 똑같아 디자인하고, 한 개는 낡아서 이게 보니까 꼽는 순간에 위험한데 느낌이 탁 오는 게 있잖아요, 필이. 그래도 사람 보니까 두세 명밖에 없고, 나도 금방 서류 하나 떼고 나오는데 1분도 한 2, 3, 길어봐야 5분인데 있겠지 하고 서류 하나 떼고 돌아서니까 헌금만 있고 3개 없어져 버렸어. 그렇다고 내가 넘고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헌금 들고 이렇게 문 앞에 나와 보니까 저기 아주머니 가고 있어, 내 거를. 그때 안 뛰어갔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게 생각이 탁 나더라고,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자기께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고 갖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자기는 알겠지만, 근데 내 생각에 색깔과 디자인이 똑같으니까 자기 걸로 만약에 갖고 갔다면, 자기가 아닌 거 알고 가져갔으면 훔쳐가는 거고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색깔만 보고 가져갔으면 아, 저게 선의의 점유구나, 그렇게 깨우치는 바람에 우산 한 개 줬겠죠. 뭐 그냥 웃자겠노 그거. 뭘 쫓아갔으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스님이 도 깨우치듯이 탁 오는 게 있더라고. 아, 저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저분이 오늘 내 선생님이다 하고 우산 그냥 보냈습니다. 그때 이런 게 감이 탁 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신발이 새 신발이 아니고 헌 신발인데 디자인이 똑같다, 크기도 똑같다, 이러면 바꿔 신고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선의점. 그럼 이 사람은 선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은 남의 거 들고 왔습니까? 자기 거 들고 왔습니까? 그거죠. 바로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산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가지고 하루에 500원씩 받았다, 이해됩니까? 지금 3일 동안 빌려줬으면 임대료가 1,500원 벌었죠. 남의 거 빌려줬습니까? 자기 거 빌려줬습니까? 자기 거 빌려줘 가지고 이익을 취했거든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지 거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되나요?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우산도 돌려달라, 임대료도 돌려달라, 내 거니까 해도 우산은 돌려줄 의무는 있어도 임대료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시험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 이 말.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한테 내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죠. 도를 깨치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내 사례 이해됩니까? 오케이.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없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인데 왜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 인정하는가? 남의 거라고 사용했습니까? 지 거라고 사용했습니까? 지 거라고 사용했으니까 거기서 취득한 이득도 지 거다 이 말입니다. 진짜 소유자가 나중에 밝혀져도 돌려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걸 널 시험 낸단 말이야. 선이란 게 뭐다? 자기가 소유자 아니란 걸 모르는 거예요.
요것도 너무 배우면 안 돼요. 요걸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 모습이 유형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선의 점유로 추정돼요. 자, 앞 시간에 추정 이야기했죠. 일단 진실한 것으로 취급된다. 언제까지? 반대 증거 제출 전까지.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거다라고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 것으로 취급된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요것도 보세요. 소유의 의사로 추정.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 요거 두 개가요. 합해서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이 뜻이에요. 소유의 의사로 자주. 이 단어가 독일말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한국말 아니에요.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풀었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소유의 의사가 무슨 뜻인가? 이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말 길어요.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책 봐가지고 이해를 할 리가 없죠. 그냥 단어만 외우는 거죠. 소유의 의사라는 단어만 외우는데,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타인의 지배를 배척하고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는 점유입니다. 없는 점유가 타주 점유예요. 있는 점유가 자주 점유고. 이게 소유의 의사란 말이에요. 이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유고요. 이게 없으면 타주점유다. 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부분 판례가 그 권리의 성질상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권리의 성질상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계약서 한번 봅시다. 임차인이네. 임차인이면 타주점유지. 소유자면 자주점유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기 핸드백 누가 만지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허락락 없이 만지는 거 좋아할 리가 없죠. 그게 배타적 의사입니다. 그게. 내 물건 손대지 마시오. 객관적으로. 이해됩니까? 내 허락 없이는 내 물건 손대지 마시오. 이런 의사가 가장 쉽게 말하면 소유의 의사예요.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 이해됩니까? 그게 자주점유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집인 건 틀림없지만 주인한테 소유권 주장 못하죠.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럼 임차인은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소유자는 자주점유고요. 그런 뜻인데,
저런 게 있구나 생각하세요. 한꺼번에 안 외워지니까. 자, 임차인 무슨 점유라 했습니까? 타주 점유. 임차인은 소유자한테 소유권 주장 못 하잖아요. 임차권은 주장할 수 있어도 배타적 지배를 주장 못 해요.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인데, 나 따로 있는데. 그러면 소유자만 자주 점유하는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질문할게요. 이 자전거 훔쳐간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도둑은 빌려갑니까? 무슨 심부로 가져갑니까? 말해보세요. 지하려고 하죠. 지하려고. 그게 지하려고. 그게 소유 의사예요. 오케이. 지하려고. 그게 소유 의사예요. 이해됩니까? 물건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이유가 뭐예요? 쥐하려고지요. 소유 의사 뜻 알겠습니까? 그러면 소유자만 있습니까? 도둑도 있습니까? 도둑도 있다라는 것. 1 플러스 1입니다. 도둑도 있다 말이죠. 자주점유란 말이 뭐가 있는 점유라고요?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다. 이게 소유자만 해당됩니까? 도둑도 포함됩니까? 도둑도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있다고 하는 점유입니까? 소유자처럼 하는 점유입니까? 소유자처럼이라야 도둑이 포함이 돼요. 윗 문장은 틀렸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저것도 사부시험에 나온 말이고요. 도둑 하나 때문에 저게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감이 오죠? 아주 잘하신 거예요. 지할라고. 이게 노래 하나 만들어도 되겠네요. 지할라고. 어? 지할라고가 독일어는 뭐라고요? 소유의 의사로 이 뜻입니다. A는 소유의 객체입니까? 아닙니까? 그 GA인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지 물건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신하니까 쫓아가서 죽인단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됩니까? A는 물건이다, 사람이다. 오케이.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소유의 객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점유의 객체가 아닙니다. 남편도 점유 객체가 아닙니다. 소유하려 하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법치국에서 그걸 안 가르치거든요. 무조건 유교적으로는 무조건 순종해라.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견에 따를 권리는 있어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무엇에 따를 권리가 있다고요?
합리적인 의견에 따를 권리가 있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 소유인 것처럼 말해요. 소유 아니에요. 독립된 인격체거든요. 새로운 생명체란 말입니다.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깨우쳤는가 하면 저를 우리 엄마가 너무 다 홀대하고 키워가지고 법 공부하니까 이거 깨우치시더라고요. 해인사 절에서 깨우쳤습니다. 20살 때 절에 있었다니까 나 미치겠다. 합천 해인사. 맞습니다. 안 갔으면 못 깨우친다. 그래 해가지고 아이한테 그렇게 하세요가 말이 되더라고요. 내 아이한테요. 그렇게 하세요. 조만할 때부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깨우치니까 그 말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켰으면 내한테 누가 그렇게 하세요 존대합니까? 이렇게 대들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근데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게 되면 말을 올리는 것이 하나도 민망하지 않아요. 그것도 존중해 준 거잖아요. 그것도 존중해 준 거잖아요. 이놈아 저놈아 한 게 아니고, 그게 사람은 존중의 객체지 점유의 객체가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점유는 물건에 대한 점유예요. 무엇에 대한 점유? 물건. 오케이. 법에는 가치가 있어요. 사람을 1순위로 쳐요. 물건은 2순위예요. 재산은. 형법에서 특히 더 커요. 사람에 대한 상해나 살인 범죄는 형벌이 굉장히 무거워요. 재산 범죄는 가벼워요. 오히려 몇십억을 횡령해도 징역 1, 2년을 끝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지어박으면 고막 기본 1, 2년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이 가치가 더 높다.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 존중 때문에.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이 법적 학문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소유자하고 도둑은 무슨 점유? 자주점유. 무슨 뜻? 소유자처럼 하는 점유. 요 빌린 사람은 타주점유. 빌린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임차인도 있고 남의 물건 빌린 사람도 있잖아요. 전세권자도 남의 물건 빌리는 거거든요. 지상권자도 남의 토지 빌린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남의 부동산인데 등기만 이름만 빌려준 사람 뭐라 해요? 명의수탁자. 자기 거 아니거든요. 신탁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임차인처럼 타주점유인 거예요. 분묘기지권자도 남의 땅 일부를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다. 오케이. 시험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푸른색이 임차인이 있는 자리가 타주점유 아닙니까? 타주점유. 자주점유를 제외하고 타주점유가 아니면 자주점유로 이 말 이해됩니까? 타주 점유가 아니면 뭐라고요? 자주로 추정됩니다. 이게 점유의 꽃이에요. 타주 점유인 것이 증명이 안 되면 자주로 추정돼요.
자, 하나 질문할게요. 을이 갑의 토지를 샀어요. 이해됩니까? 을이 갑의 토지를 샀다고요. 그래서 경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갑의 자식, 을의 자식이 또 점유하고 있어요. 경작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근데 등기는 여전히 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기를 안 넘겨받아가지고. 이해되나요? 갑도 사망했어요. 을도 사망하고. 아시겠어요? 자식들이 나타난 거죠. 을의 자식이 계속 경작하고 있고 갑의 자식은 해외 유학 갔다 와가지고 들어오니까 등기부 열람하니까 저 아버지 땅을 을이 경작하고 있거든요. 을 쪽에서. 맞죠? 을은 무슨 점유인가요? 매매한 거 입증이 안 돼요. 말로 주고받고 사가지고. 을 쪽은 무슨 점유냐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갑이 자식이 유학에서 돌아와가지고 을의 자식들이 점유하고 있는 이 땅 을에게 임대했다는 걸 증명 못했거든요. 이해됩니까 지금? 을 쪽에서는 매매한 걸 입증 못했어요. 이 두 가지 다 시험 나온 겁니다. 을 쪽에서는 매수인 쪽에서는 매매를 입증 못했다. 그렇지만 점유하고 있다. 이해되나요? 이게 무슨 점유냐 이거거든요. 갑의 자식들은 상속인들은 나타나가지고 자기 거라고 내 나가라 했지만 을 쪽의 점유가 무슨 점유냐 이 말이거든요. 갑 쪽에서 갑의 상속인 쪽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의 타주 점유를 입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을 쪽의 점유는 무슨 점유냐? 여전히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이게 복잡해요. 제일 어려운 것까지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매매하였으나 매매하고 점유하였으나 매매를 입증 못했다.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그 속에는 이게 생략되어 있죠. 타주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한 자주로 추정된다. 지금 마지막 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소유권 이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